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선과 명상과 다른 점. 명상법과 선수행법은 달라요. 또 얘 안 움직여. 야! 이 새끼가 움직이고 있어. 씨.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럴까요? 꼬라서 그런가요? 힘들다. 이야, 씨. 아이고, 힘들어. 아차차차.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음? 깨달음 지난번에 했는데, 청정. 응? 거기에서 준재행법의 소리 나왔었죠? 또 다시 가보자. 준재진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준재진어 불모 부처의 어머니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예? 준재공덕치 적점신사송 일태제자란 무능칭시인 천상급인간 수벌여불등 우차여 우주 정행무등 등 나무 칠구지 아니 불모대 준재보살 했죠 지난번에. 그지? 다 이게 그래서 뭐래요? 준재진언의 4가지 진언을 한꺼번에 그거 지난번에 호신진언 했잖아요. 준재진언 나무사다만 삼맥삼맥다 구치남 다냐타 옴 잘해주래 준재사바하부림 옴 잘해주래 준재사바하부림 옴 잘해주래 준재사바 했죠 이거 나무사다는. 거기에서 깨달음에 대해서 지난번에 뭐 했더라. 다른 말이 있어. 청정 말고 이구청정? 아닌데. 그것은 지금 여기 있는 바로 그 평범한 마음, 평상심을 깨닫는 것이다. 아니, 평범한 마음 이대로가 깨달음. 그렇죠. 평범한 마음을 깨닫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가 깨달아져 있어. 그죠? 도인 것이다. 평범한 마음이라. 그럼 어떤 것인가? 이 중요한 건 뭐예요? 평범한 마음을 말하는 거야. 누가 뭐 평범한 마음이라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다 생각하는 그냥 평범한 일상과 평범한 생활과 평범한 그런 사고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평범하다는 것은 진짜 착각하면 안 돼요. 그죠? 평상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순일무자, 별내 조직이 없고 조작이 없고 시비가 없고 취하고 버림이 없는 거, 끊어짐과 항상함이 없고 성자와 속인의 차별이 없는 바로 지금 여기 here and now 여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게 평범한 마음이라는 거죠. 평상심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러한 마음. 시비와 조작과 끊어짐이 없고 취향과 취사 선택이 없고 항상함이 끊어짐과 항상함이 없는 거고, 원래 끊어질 것도 없고 항상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와 속인의 구별이 없고 그냥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 그걸 또 우리는 또 뭐라 하더라, 여실직연이라고도 하죠.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거를 우리는 깨달음의 차례다. 경어의 선신은 이 평상심 속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생활 속의 삶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바로 옆에서 대화를 하는 듯 그의 평상심은 그의 시 속에 나란히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에
그의 시를 진정한 의미의 선시라고 한다. 이런 시는, 시라는 것은 선객에게는 중요하죠. 선이라고 하면 꼭 이 객자를 붙이더라고. 선객. 어? 우리 경화선사도 객이 40개 되었는데 있죠? 45개? 응? 어마어마하게 탄토객 처음 해봐는 거 그죠? 하늘을 삼키고 배앗는 탄토객이 있더라. 또 여여객이 있더라. 중도객이 있더라. 천회객이 있더라. 전부 객이요? 객이요. 선객에게는 선을 장식하는 비단 위의 꽃이요. 시가 선을 장식해. 비단 위의 꽃. 비단에다가 꽃을 넣으면 원앙금집에 써놓은 거죠. 금상첨화라고 하나요? 그걸 보고 비단금. 금상첨화가 뭐더라? 선을 깨달았는데 거기다 시를 써줘. 이게 금상첨화다. 또 선은 시인에게 있어서는 언어를 절제하는 저록도는 거예요. 시인인데 깨달은 자야. 선객은 시인이 깨달은 자다. 그러면 언어 절제가 더 확실히 되는 거죠. 저록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시를 쓰면은 감정이 막 풍부해져 가지고 막 자기의 그걸 드러내잖아요. 근데 선은 깨달은 자가 시를 쓰면 선시는 절대된 중도를 드러낼 수 있다. 이런 말. 금상첨화. 군더더기가 아니고. 근데 시 우리가 보면은 시인들이 시 써놓은 거 보면 그 군더더기 많아요. 쓰잘데기 없는 얘기. 뭐 별로 감흥도 주지 않는 얘기들. 그걸 시라고 막 써놔. 응? 시나부랭이라. 하지만 선객이 쓴 시는 말 그대로 선시죠. 응. 또한 아래의 창량시화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이 창량시화라는 말만 들어도 창량이 뭐야? 창량이 가깝도다. 창주가 가깝도다. 이거 뭐야? 도가야? 도가 이상향. 무릉도원. 또 아래의 창량시화는 선과 시의 공통점과 합일점을 자기만의 견해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직관파 실론가들의 대표적 인물인 어무 있죠? 어무의 이 묘오로는 묘한 깨달음을. 그러니까 이 중국의 직관파 실론가들, 우리가 선이 직관이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쓴 시를 바라보면 좀 선적인 표현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선이 도가 일치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후대의 시를 지나치게 선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더라. 이런 말이요. 창랑이 가깝도다. 무릉도원 창주. 경화선사도 이 창랑 좋아했죠. 시에 써 있어요. 어디에 시에 써 있더라? 그거 두문동의 강봉원에게 화답하면서 이제 이 창주가 가깝다 창랑인데, 어쨌든 이 직관파 실론가 중에서 어무라는 사람들 너무나 그 성적인 요소를, 더군다나 뭐 묘오라라고 썼으니 뭐 묘오는 묘하게 깨달음에 그런 거를 쓰는 거는 거기가 뭐가 가까워요. 선에 가까워요. 도에. 그래서 선적으로 너무 표현했다라는 그 비판도 받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선의 핵심은, 여러분 선의 핵심이 뭐예요? 좌선한다, 참선한다, 번선한다, 방선한다,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방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뭐 행선한다 다 하잖아요. 그럼 이 선이라는 말은 자체는 뭐랬죠? 그 글씨 자체가 보일시 헛단이랬잖아요. 선의 글씨가 앞에 보일시고 헛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뭐를? 지저시게 낱낱을. 그러면 선의 핵심은 깨달음이죠.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뭘 깨달아? 뭘 깨달아요? 없는 걸 깨달아요? 있는 걸 깨달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깨달을 것도 없고 그냥 깨달아져 있어? 깨달아져 있어. 시의 핵심 역시 깨달음에 있더라. 오직 깨달음을 통해서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고 자기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게 선의 본질, 이 선의 본질이고 이게 시의 본질 아니겠어요? 본질이요 이거. 이 말은 지금 금방 한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어무라는 중국 직관
자가 한 말이요. 선의 핵심은 깨달음이 있고 시의 핵심도 역시 깨달음이 있다는. 그러면 선과 시가 일치네. 시선일치. 오 마이 갓. 시선일치. 그래서 깨달음이 오직 깨달음을 통해서만 진정한 자기 자신이 있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해서 이 지금 어무가 한 말이에요. 시는 선과 시, 나는 시선일치, 그죠? 시선일치로 하는 비약한 선을 시선일치로 비약한 어무의 시각은 일면 비판의 근거를 제공하겠다는 점에서는 수긍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어무가 깨달은 자는 아니니까요. 에? 아마 이건 장자에 가까운 시인 같아.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럼 선시란 무엇인가? 선시. 선시는 누가 선시를 써야 될까요, 여러분? 그 결론 가지 말고 내 결론. 선시는 그 아래 내려가지 말고 내 결론부터 들어보소. 깨달은 자가 써야 돼. 쓰잘데기 없이 아무나 선시라고 내 깔기면 된다 안 된다. 선은 선정일치를 이루고 그래서 깨달음에 도달해서 중도를 성취한 그 자가 쏟아낸 시가 선시지 아무나 선시를 붙이나. 그러니까 아마 어무가 비판을 받은 것도 깨달은 자가 아닌데 이제 그 말로는 잘 깨달았구만 그래야 시선일치. 그래서 그런 비판을 받는다는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선시란 무엇인가? 이러한 우문, 네, 현답. 석지연 알죠? 석지연. 예, 석지연 스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답하고 있더라. 그러면 석지연 스님은 깨달았는가? 볼까? 근데 이 말로는 깨달아갖고 잘 몰라요. 선징부시, 시증부선. 선에는 즉 시가 없고 시에는 즉 선이 없다. 라고. 격에 외 도리를 여의지 않고는 선을 논할 수 없다는 궁극적인 진리에 봉착한 곳에서 선은 탄생된다고 본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해요? 선이 즉 시가 아니고 시는 즉 선이 아니다. 없다. 석지연 스님이 살아있어서 안 해. 자, 그 다음 선이면서 선이 없는 것이 시요. 시이면서 시가 없는 것이 선이다. 그러므로 선시란 언어를 거부하는 선과 언어를 전제라는 시의 가장 이상적인 만남이다. 그럴싸한 어느 정도에 접근한 것 같아요. 선이면서 선이 없는 것이 시고 시면서 선이 없는 것, 시가 없는 것이 선이다. 의시는 부정이라는 남자와 긍정이라는 여자의 가장 이상적인 만남이라는 표현으로 선시의 의미를 석지연은 말하고 있더라. 선은 불교의 한 유파이면서도 모든 형식이나 격식을 벗어나 궁극의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모든 사유를 포용할 수 있다는 특징적인 면을 가지고 있더라.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경허선시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경허선사의 일기장. 국력씨가 특히 그래요. 또 하나는 중도. 중도 아닌 선시는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지를 반드시 드러내줘야 된다는 거죠. 시만을 쓰지는 않아요. 경허선사가 할 일 없어서 시만을 쓰겠습니까? 시의 형식을 빌린 거죠. 시의 형식을 빌려서 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형식이 뭐였냐? 5원 절구, 5원 율시, 5가지 글자로 4줄, 또 5가지 글자로 8줄, 그 다음에 7개 글자로 4줄, 7개 글자로 8줄, 이렇게 해서 5원 율시, 5원 절구, 7원 율시, 7원 절구, 그 다음에 이제 4,6원이라 해서 4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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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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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4글자, 6글자, 4글자, 6글자, 6글자, 4글자, 아니면 토굴과처럼 격식을 완전히 벗어난 그런 것이 경허선사 시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 점에서 선씨는 철학에 있어서는 논리적 사고를 제거하고, 선씨는 논리적 사고는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예술에는 철학적이라 해가지고 거기다 논리적 사고를 넣으면 안 되고, 예술이라고 해가지고 형식과 기교를 버리는 것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 형식과 기교가 있는 건 경어선시에서는 주로 뭐냐면은 그 아분을 이용하고 있어요. 아분. 그래서 아분을 이용하려고 어떨 때는 시의 형식 그거를 파괴해서 글자를 바꾸죠. 글자를 바꾸기도 하고 맨 뒤로 가야 할 글자를 맨 앞으로 넣기도 하고, 그런 시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형식과 기교를 버린다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세속시와는 차별되는 격조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선시는 조화와 목적 그리고 논리를 모두 초월한, 뭐 조화로움을 이루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 가끔의 대꾸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쓴다기보다는 그 중도를 드러내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논리적이지 못해요. 논리가 들어가면 안 되죠. 모두 초월한 세계 속에서 조화 아닌 조화, 논리 없는 논리, 목적 없는 목적. 얘가 그 선시를 드러내고 있죠. 지금 극도의 자유로움과 상상을 추구하는 무정형, 정형적이지 않아요. 때로는 파격이 많이 있죠. 그러한 초자유적 자유시, 그거를 선시라고 할 수 있다. 잘 표현하고 있네요.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선시의 내용 분석, 분류. 내용 분류는 뭐 선시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 모든 형식이나 격식을 벗어나서 궁극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선적 사유를 담고 있는 불교시죠. 뭐 선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시도 시의 사유를 함축한 형식을 떠나서는 시로서 추구하는 세계를 따로 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혁신은 갖추고 있죠. 사류건 또는 오원철구, 오원유시 이렇게. 그러므로 선시는 선과 시가 합일된 용어로서 좀 더, 그러니까 시의 형식을 빌는 선의 그 선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시. 그거를 우리가 선시라고도 하고 선지시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세밀하게 접근해 본다면 여기에는 선과 시가 있고, 선적인 시가 있고, 시의 선의 시적 표현이 있고, 시의 선적 표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내포하고 있어요. 뭐 경서사 시에도 많이 이런 게 들어있죠. 그래서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자유가 있고, 선시의 시적인 함축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져 있더라. 시의 형식을 빌렸기 때문에. 시이면서 시가 아니고, 그죠? 선이면서 선이 아닌 그런 것들이 드러나 있어요. 아이고 씨, 안 되려. 선에 대해 영적 측면, 정려. 우리가 정려나무라고 하잖아요. 뭐냐. 정려가 뭐예요? 사유. 네? 정려, 사유수. 하나 나오는 거예요. 선은 정려와 사유수로 풀이된다 그랬죠. 이 정려와 사유수는 시의 대면적 시의 대면적 소선과 부합되기 때문에 선과 시는 쉽게 결합될 수 있더라. 선시의 내용에 있어서 선과 시가 같은 위치에서 전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한 것은 남송 때에 아까 말했죠. 누구? 아까 걔는 어무인가? 걔 어무구나. 어무가 대단한 사람이네. 어무가 창랑시화에서 아까 했죠? 라고 볼 수 있다. 어무는 대체로 선시는 조직 오묘한 깨달음이 있고, 시도 또한 오묘한 깨달음이 있다. 라고 하여 선과 시의 동일성을 깨달음의 시각에 접근하였고, 또한 신운파를 형성하고 있는 청에, 청나라에는 또 누구? 왕사정은, 그러니까 청나라에는 왕사정, 사다리를 버리고 언덕에 오르는, 사다리를 버리고가 뭐지요? 떼목, 화두.
뗏목을 버리고 언덕에 오르는 것을 성가에서는 깨달음의 경지라 시인은 조화의 경지라 하니 시와 선은 일치되어 차별이 없다. 여기에는 좀 깨달음과 조화를 하나로 보는 시각에서 시와 선의 동질성으로 접근하였다 이런 얘기죠. 조화의 경지. 우리나라에서도 시와 선의 합의를 위한 논어가 발견된다. 조선시대의 승려인 해원. 시와 선은 같다. 선은 깨달음에서 들어갈 수 있다. 시는 신령스러운 해득을 귀하게 여긴다. 라고 하여 선의 오입과 시의 신해를 동등하게 취급하였다. 협족하지 않죠. 이러한 선시의 내용적인 측면은 깨달음의 소성을 보이는 선지를 선리 속에서 선취를 풍기는 이 리자는 이 리자를 쓰면 안 되겠는데 선리 이치 리자를 써야 될 것 같은데 풍치를 풍기는 선기시가 바로 선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깨달음의 그 소성을 보인다 이 말이죠. 바탕을 보여주는 선지시, 선리시, 선취시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선리시, 선기시, 선취시 선에 대한 게 들어있다는 얘기죠. 시적인 선사의 입장에서 선적 사유를 함축하고 있는 시는 그 내용상 세 가지 정도로 그 분류가 가능하다고 본다. 세 가지는 뭘로 논았을까요? 나오네. 선리시, 선취시, 선지시 뭐 그러겠지. 아까 금방 했던 그죠? 첫째가 뭐예요? 선리시죠. 이치리자. 이 시는 시의 내용에 투철한 선의 이치를 용해시킨 시로서 심오한 진리를 시호 행간에 도견하고 있다. 선리란 일반적인 사리가 아닌 선사가 깨달은 것. 일반적인 사리가 아니죠. 선사의 깨달음의 사리죠. 그럼으로써 종교적인 교리의 표현이 들어간 게 아니라 시적인 내용을 담은 선사의 사리를 원용한 시로 깨달음을 향한 선지를 담은 시가 선리시죠. 특히 선리시, 특히 허선사시가 거의 선리시가 많아요. 선리시는 격의 또리를 직설이 아닌 선시의 그릇으로 빌어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격조 높은 시로 이것은 단순히 시를 초월하여 경전을 초월하여 우주의 이치를 형 이상학적인 표현을 선지의 기틀을 갖춘 시만이 참으로 선리시라고 할 수 있다. 예, 선리시를 딱 보면 금방 알죠. 예,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선지를 드러내고 있는 시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선리시는 시의 특성상 특히 이게 뭐죠? 오보익생 만어공 중생쓰기 등리 나오죠. 이 선리시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보익생 만어공 중생쓰기 등리기예요. 허공에서 막 오보를 뿌려주는데 그거를 깜냥에 받았으라는 중생 제도를 위한 거죠. 법리를 따르는 섭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는 면에서 높은 안목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렇죠. 선리시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죠. 경어의 시에서도 수많은 작품들이 그의 시 속에서 선리를 드러내며 보석처럼 반짝반짝거리는 선지가 예리한 눈빛으로 불빛 마냥 행간 속을 넘나들고 있어요. 그것을 살필 줄 알아야 되는데 경어 선시를 보고 살필 줄 없다. 살피지 못한다. 살피지 못한다. 그거는 그 눈의 안목이 본인의 안목이 그것을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최상의 안목은 뭐예요? 정법 아니지. 둘째는 선사시이다. 일사자죠. 시인이 시의 풍부한 내용을 위하여 선리나 선사를 인용하는 시인데 이건 일반의 보통 시에서는 용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체와 용이죠. 그죠? 체와 용. 이는 시 속의 고전적 내용을 인용해서 시인의 의도를 확인시키는, 그러니까 남의 걸 따와서 하는 거 있죠? 있다니까요. 남의 걸 따와서 그거를 집어넣는 거. 그게 뭐예요? 의도를 확인시키는 거. 그게 뭐라고? 선사시. 일사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사시, 선리시, 선사시.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사시에서는 조사들의 말 갖고잖아. 고인이 이르기를, 이게 고인이 다 그거야? 고인이 이르기를이 경허선사가 말은 고인인데 고인이 경허선사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런 사시에서는 조사들의 선어록이나 염송시 또는 선사들의 일화나 공안 또는 화두 뭐 이런 거 선사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선사는 엄청나게 많아요. 다양하죠. 그걸 끌고 온다 이런 얘기죠. 자기만의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비교적 풍부하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경어의 시 속에도 많아? 많아. 드러나는 선사는 그의 풍부하고 해박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상식을 떠넘는 수려한 문장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남의 걸 끌고 오니까. 구사하고 있으며 넘치는 기계와 위트 또한 그의 선사시를 한껏 돋보이게 하는 무기다. 무기다. 선리시, 선사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선리시, 선사시 말고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 선취시. 내 취향이야. 셋째는 선취시다. 선취시는 선시에서 가장 시적으로 승화된 가장 우수한 선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취시는 선을 원형하는 목적이 선적 흥취를 느끼고 변형과 융화 내 맘대로는 내 맘대로 막. 그러니까 선리시는 선의 선지를 드러내보야 되고 선사시는 남의 걸 끌어와야 되고 선취시는 내 맘대로 막 그냥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다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 그래서 깨달음의 승화를 직간접적으로 상승시키는 저 화자도 저 화자가 아닌데 그죠? 승화시킨다 할 때 화라를 써야 되는데 어스의 선의 특징을 가장 잘 활용한 선의 핵심은 뭐에 있다? 깨달음. 따라서 시의 핵심 역시도 깨달음이. 시 중에 선시는 시가 아니죠. 시를 초월한 선시라 깨달음에 있다는 게 아까 말했죠. 어무가 그죠? 그래서 시의 선의 핵심은 깨달음이고 따라서 선시의 핵심은 또 깨달음에 있죠. 목적을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시. 무슨 시? 선취시 라고 한다라 이 말이에요. 선리시, 선사시, 선취시. 그 중에서도 경어선사가 가장 많이 드러내는 건 선취시가 가장 많아요. 특히 선취시는 오직 깨달음을 통해서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고 자기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이미 깨달은 자의 목소리. 아이고 박수. 깨달은 자의 목소리. 깨달은 자의 목소리. 내가 좋아하는 깨달은 자가 쓰는 목소리예요. 왜냐면 선사시는 좀 주워 들어서 또 남의 거 끌어오거나 조사들의 어록이나 전등록이나 염성에서 끌고 오지만 얘는 또 선리시는 또 선의 선지를 드러내는 것을 안다면 쓸 수도 있어. 근데 그냥 오롯이 본인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것 선취시죠. 이거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달하기 위한 이미 깨달은 자의 목소리를 선적 흥취시가 선취시죠. 흥취를 드러내는 거예요. 뿅가지요. 뿅가. 제 변형과 융화를 통해서 바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선리시나 선사시보다 훨씬 더 생동적 있고 진취적이고 또 우리에게 뭐를 줘요? 많은 감흥을 준다 이 말이에요. 많은 감흥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근데 이건 비단 10분이 아니고 경어선사가 그 설한 법문 여정화 마상이나 뭐 이런 거 개차청신 법문이나 승하사견에게 주다 뭐 일진화 시중 이런 것들에서도 이 선의 시적 흥취가 들어있는 게 많이 있어요. 대개의 시인들은 선리, 선전, 선어, 선사, 의시를 익숙하게 쓴 이유야 이 선지시를 등등 그렇죠. 이런 거 다 끝낸 다음에 깨달은 자가 쓰는 목소리고 음성이라 이 선지시를 등속한 솜씨로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신지시는 시 가운데서 기이한 꽃과 같이 특이한 맛이 난다. 특이한 맛이 나. 경어만의 특징. 경어는 특히 이 선취시를 가장 많이 남겼어요. 제일 많아요. 이것이 그의 정서와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리시고 선사시고 다발이고 간에 물론 역대 조사들의 그런 거를 끌어온 적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선취시가 경어선사기는 가장 많이 남겨져 있는 시가 남겨져 있어요.
그 이유는 경어는 생활 속에 배어있는 그 모든 것이 생활이고 선이야. 생활이고 중도야. 순식간에 선지시의 소재가 되어 불교에 대한 해박하고 통달한 지식은 물론 그의 섬세하고 예민한 감수성과 풍부한 상상력은 선적인 정치가 빼어난 선시를 짓는데 큰 자양 이름 미치겠다. 미치겠다. 아 이렇게 자세히 써놨어. 어이가 없구나. 무지막지하게 자세하네요. 오 마이 갓. 듣기의 경어는 수백 편의 시작에서 선승 수백 편, 정확하게 265수에서 선승의 선기를 곳곳에서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깨달음을 목적으로 삼는 선승이라기보다는 서정적 도교적 취향의 물씬 풍기기도 하는 서정적 대시인이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대시인이 선은 어디로 가고 그런 것도 있어요. 몇 수 있어요. 그래서 경어는 선의 방편으로 시를 활용하기보다는 선의 방편으로 뭐 시를 활용한 게 아니고 경어선사는 일기장이라니까 뭐 누구를 보여주고 이게 선이다라고 대중에 이거 나중에 이거 써먹어라라고 한 목적시는 한 수도 없어요. 자신의 그거를 뭐 그 혼자만의 비밀, 전봉준 장군과의 얽힌 그 비밀에 대한 건 특히 삼수갑산시에서는 거의 다고 남쪽 시에서도 이제 이게 도다, 이게 중도불이다 뭐 이런 걸 드러내려고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때 그냥 알아서 그냥 가다가 그냥 꺼내서 쓰신 그런 시기 때문에 선의 방편으로서 시를 활용하기보다는 그 시작에 있어서 선적 소재를 끌고 와 그리고 자신의 감수성을 섞어서 그거를 갖다가 서정적 흐름 속에 실어보낸 이것을 선시에 적극 도입했다 이런 얘기죠. 서정적인 면이 많이 있어요. 선의 서정이죠. 선의 서정. 작정하고 썼냐? 아니 안 작정하고 썼어. 그럼 언제 써? 속상할 때. 이것은 그의 노력이라기보다는 노력으로 일부러 그렇게 나는 선을 쓰지 말아야지, 선시를 쓰지 말아야지, 선시를 써야지 라는 그러한 의도적인 거는 하나도 없고 하나의 방편으로도 누구 방편? 경어선사가 살아가는 방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본래 타고난 생내적으로 엄청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대선지시, 대석학, 대문장가야. 이게 다 경어선사를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유학자. 본래 타고난 생내적 성품으로 그 결과 그는 독특한 정치를 가진 선지시를 창작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뭐 뻔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경어선사가 그 많은 선시를 쏟아냈는데 작정하고 쓴 거는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리고 뭘 누구한테 보여주게 쓴 건 없더라. 일기장이라니까. 일기장이 시야. 그렇게 해서 경어선시가 우리한테 265수가 살아남게 된 것 같아요. 선시. 여기서 끊겠습니다.